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안 받느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양향자 최고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선 참패에 책임지는 모습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를 부정선거와 전국 재선거 주장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감까지 회복한 모습이죠. 그러자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선동가 전한길 씨는 장동혁은 우리 편이라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불과 2달 전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더 이상 진정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비난했던 그가 이제는 장동혁 잘한다, 무조건 지지하자고 말한 겁니다. 전한길과 장동혁, 사람의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구나 싶습니다. 6월 1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을 타결했으며 오늘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과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했죠. 이로써 106일간 이어진 이란 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밝혔고 중재국인 파키스탄 역시 협상 타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 통로였던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서 국제유가와 해상물류 불안도 일단 진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종전 MOU의 세부 내용은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핵물질 처리, 제재 해제와 동결자산 반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가 향후 협상의 최대 관건입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가 굳어질지는 19일 서명 이후 이행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이제 14일이 80번째 생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생일에 맞춰서 이란과 평화협정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좀 뻗대기다가 되게 이렇게 19일에 서명을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대로 80번째 생일인 14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서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UFC 그 공식 행사를 백악관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승리를 해냈다. 내가 이걸 다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위터 X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에서도 24시간 내, 그러니까 이틀 전에 24시간 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제 이란 측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일날 이 치적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서 이란 시간을 더 끌어서 이란 시간으로는 하루가 지난, 그러니까 8월 15일 새벽에 이렇게 공표를 했고 19일 날 제네바에서 만나서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게 정치적 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100%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본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공격해서 또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이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출구 전략, 더 이상 이란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컸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저는 협상이 임하려면 이 정도의 그 양보는 있었어야 됐다고 봤는데, 그런 양보들을 이란 측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하는 MOU,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 타결됐다, MOU가 타결됐다라는 것보다는 19일 날 보여줄 도대체 어떤 안을 갖고 60일 협상을 임하느냐, 그리고 이 양측에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념어들이 있어서요. 그게 양측이 어디까지 조율됐는지가 좀 를 알려면 19일 날 나오는 MOU 안이 정확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안을 좀 예상하기에 앞서서 네. 사실은 미국 이란전에 대한 종전 협상이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지금 진전이 된 거거든요. 그 네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누차 밝혔듯이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은 다 했다. 할 거 다 없다. 이란은 거의 다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란이 굴복을 하고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더 시간을 끌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가는 오르고 중간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전쟁권한법도 지금 이제 가결이 돼서 계속 정치적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시간은 많다, 난 언제까지 기다린다, 상관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고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강력하게 출구 전략을 사용했고, 그것은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도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 확전은 아니더라도 전쟁 비용을 부과시키면서 피해를 줄 수는 있었지만 이 전쟁을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니즈,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해야 되고 더 이상 다른 카드를 특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MOU 서로 양해각서들을 작성한 거다. 그리고 서명한 거다. 서명하기로 결정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양국 정부가 밝힌 MOU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주요 내용이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일단은 휴전을 하고 공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60일 협상으로 이제 핵 협상을 넘기고, 그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을 하게 이렇게 열고, 미국 역시 이중 봉쇄한 것들을 열어준다. 그 정도까지는 확실한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양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입장은 자기네들이 경제적 유인을 주겠지만 조금 더 이란이 어떤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변화한 것을 다 입안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동결 자산을 풀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19일 서명이 되면 120억 불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60일 협상하는 과정에서 추가 120불, 그러니까 120억 불, 그러니까 총 37조 되는 동결 자금을 풀어줄 거다. 그리고 한 3천억 불 되는 그 돈을 이제 기금으로 마련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양측이 좀 충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지만, 이란이 어떠한 자기네들이 느꼈을 때 변화하는 조치들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풀겠다인데, 이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 시작되면 MOU가 사인되면 120억 불, 그리고 60일 협상 과정에서 또 120억 불을 풀고,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입안이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아니면 투자 기금 이런 것들을 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19일 날 MOU안이 직접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했던 핵 개발 관련한 입장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희석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은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의제들을 다룰 건데 그것은 60일 협상에서 얘기할 거지 결정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하기로 약속을 해서 들어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수준의 차도 있지만 용어 차도 지금 아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안 갖는다라는 건 옳다,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주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 폐기하지 않는다로 읽히는 반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를 안 갖게 하고 핵 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로 그 용어 그 자체 핵무기를 이란이 안 가지면 우리도 오케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쉬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로 가는 모든 그런 과정 그 절차들 자체를 우리가 그 경로 자체를 이제 포기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안 갖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돼서 지금 이란 측과 미국 측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허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호르무즈 통행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호르무즈 통행 관련해서는 통행료를 받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 방송에서도 나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해협으로서 그런 통행료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하루에 한 430만, 20만 배럴을 수입해 왔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430만 달러의 통행료를 이란한테 지불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행료는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다수의 선박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말라카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런 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관리 통항을 하게 된다면 자유 통항이 아니라 관리 통항을 한다면 미국도 똑같은 이유로 말라카 해협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양측이 다 막히고 자기네들이 그 남중국해에서의 그 물류가 많이 막히는 꼴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자연 해협, 이런 그런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해협을 이란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갖고 올 나비 효과가 중국한테는 전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 반대할 거기 때문에 이란이 통행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나 이란이 서로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행권이 아니라 통행료가 아니라 관리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돈은 안 받지만 안전항로 이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관리하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시금 그 관리권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써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또 키우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있어서 이게 통행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향후 미국이 이번 MOU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런 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절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오만과 같이 하겠다 아니면 다자주의 채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여기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안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의 관리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기한에 따라서 60일 안에서 이제 서로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전쟁이 바로 돼 있고 안보 위협이 있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관리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60일 협상 들어가면 이야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19일 합의가 서명이 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란도 다 연다. 그러나 이게 지금 기뢰 문제도 있고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란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가 아니라 예. 여기가 이제 안전하게 배들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그런 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선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오만과 내가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라 그럴까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이란 측도 밝혔듯이 통행료를 받거나 사전 승인 제도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댓글에서 우희숙님께서 네. 이 전쟁 인프라 관련해서 세계 동맹국에 전가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트럼프 행보에 따르면. 그리고 가능합니다. 이란은 종전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손발은 안 자르고라는 의아스러운 뒷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예.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호르무즈 통항을 이뤄냈다. 내가 끝냈다. 그래서 석유들이 흘러 넘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트위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마 국제사회 이미 G7 정상회담에서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자유항행을 만들어냈으니 지금 자유항행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뢰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와서 처리해라. 우리 미국은 할 건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전쟁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아니면 투자기금이든 어떻게든 경제적 요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는 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그걸 미국 시민들의 세금에서 낼 이유가 만무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국제기금으로 아니면 걸프 국가들에게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제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돈을 그냥 안보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 너무 많은 걸 네. 양보했다라는 강경파의 의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이 아직은 15일이니까 19일에 이게 서명이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라고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건 승인을 해줬고 국가안전보장이사회는 거기는 완전히 보수파들이 다 강경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협상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란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협상을 끌고 가면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다 받아야지 겨우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40억 불을 먼저 풀어라, 3천억 기금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조치에 따라서 다 그 가격표를 책정하고 살라미 전술처럼 경제적 유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빠그러지는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가 흐트러지는 일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관제 데모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협상력을 키우는 쪽이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란 강경파들도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지금 아무 경제적 유인도 받지 못하고 미국이 이곳을 나가버리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도 너네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와도 나갈 때 쉽게 못 나가 해서 계속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놓고 주변국들 계속 전쟁 비용 이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냥 나는 다 할 거 했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처럼 강경파가 이거는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뒤집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오히려
이런 이 협상을 유지하면서 이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국제사회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강경파의 지금 그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오늘 트럼프가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과거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분석 중에서는 이란과 평화협정이 끝나고 나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 내지는 북미 회담을 좀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 문제를 꺼냅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의제는 다른 의제로 덮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난다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은 자기네들은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건 핵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주석도 처음 방북을 하고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동해 출항권도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해군 전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동맹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나는 지금 뭐 내가 역대 대통령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란 핵과 북한 핵을 같이 이렇게 내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야라고 하는 자기 논 물대기를 지금 하고 있겠지만 과연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물음표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서 북한에서 어떠한 그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 그러니까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냥 그 과시인가요? 그림을 그러면 과시? 그냥 예. 과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